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금 축구 토토 승무패 66회차 최종픽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 제가 지금 감기에 걸린 상태로 목소리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축구토토 승무패 66회차의 경우는 유로 예선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투표율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몰린 경기가 많습니다. 확실히 안 찍을래야 안 찍을 수가 없는 경기들이 많은 상황이라, 썸네일에도 써놨듯이 등수에 적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실 것 같고, 그나마 1등을 해야 아마 적중 금액이 그나마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몇 경기의 냄새를 잘 맡아야 될 것 같은 회차입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이게 유로 예선 경기이지만 또 플레이오프 관련돼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축구를 해왔고 심판 자격증까지 딸 정도로 축구에 진심인 사람으로서, 축구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 어차피 이 경기 져도 되니까 대충 하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막상 경기장에 나가서 뛰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이상은 한다. 남자들은 공만 보면 미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고려한다고 해서 잘하던 팀이 갑자기 주전 스쿼드를 다 바꿔버리지 않는 이상 갑자기 더럽게 못하게 되지도 않고, 못하던 팀한테 야, 니네 이 경기 무조건 이기라고 협박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잘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보긴 보겠지만 주축으로 보지는 않고, 일단 지난 맞대결 결과를 주축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판단을 해서 최종 픽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66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재밌고 간결하고 적중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그대로 따라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자신만의 이변도 선택을 해보시고, 저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과감하게 걸러서 픽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쭉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 멤버십 가족 등급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선택한 최종 픽 14경기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키프로스 대 스페인. 자, 이 경기를 키프로스 패배 안 찍는 분들은 번호를 밀려서 마킹을 했다던가, 손에서 펜이 미끄러져서 마킹을 했다던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마우스 클릭을 잘못한 분들이 무조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룹 A조에서 이 골 25실점으로 꼴찌를 달리고 있는 키프로스가 1위인 스페인을 상대로 홈이라고 하더라도 뭔가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지난 맞대결 당시에도 스페인이 홈에서 6대0 대승을 기록했고, 페란 토레스, 호셀루, 미켈 메리노, 가비 같은 득점을 기록했던 자원들이 이번에도 차출이 됐기 때문에 무난하게 스페인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경기 중에 라민 야말 선수가 지난 포르투 챔스 원정 경기 때처럼 급동이 와서 똥 늘어가서 10명이 뛴다고 해도 키프로스 상대로는 승리할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난하게 키프로스의 단통패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에스토니아 대 오스트리아. 자, 에스토니아가 지난 오스트리아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패배를 하면서 생각보다 잘 비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점유율이나 공격적인 측면,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페널티킥 실축도 있었고, 에스토니아 골키퍼의 선방도 많이 나와주면서 1점 차이 승리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오스트리아가 2점 차 승리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에스토니아가 유로 예선에서 유일하게 2골을 기록 중인데, 그 2골을 기록 중인 라우노 사피넨 선수, 오스트리아와의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했던 라우노 사피넨 선수가 차출이 되지가 않았고, 주전 중원 자원인 마티아스 카이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축 자원들이 모두 차출된 오스트리아가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라우노 사피넨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스웨덴, 벨기에, 아제르바이잔과의 경기에서 단 1득점도 기록을 하지 못했고, 태국과의 홈 경기에서 1대1을 기록하면서 이게 과연 유럽팀이 맞나 싶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스토니아의 단통패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아제르바이잔 대 스웨덴. 자, 이 경기는 딱히 동기부여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경기이긴 하지만, 우선 1차전에서 스웨덴이 홈에서 압도적인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5대0 대승을 기록했던 경기죠. 또한 스웨덴의 경우 롯데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공격 자원인 제스퍼 칼슨,
혹은 엘랑가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축 공격 자원들이 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이삭 선수는 부상으로 차출이 되지 않았지만 이삭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딱히 그렇게 많은 큰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었다라는 점에서 교케레스, 클루세프스키, 포르스베리 같은 주축 공격 자원들이 무조건 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스트리아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스트리아가 홈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상대로 주축 자원들을 모두 출전을 시켜서 4대1 대승을 기록했었는데, 아제르바이잔 원정을 가서는 페널티킥 한 골로 0대1 꾸역승을 기록을 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주축 자원들을 차출을 안 하거나 후반전에 투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상황이 다르다. 주축 공격 자원들이 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이 경기 아제르바이잔이 홈 경기라고 하더라도 이변을 내긴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제르바이잔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6번 경기 몬테네그로 대 리투아니아. 자, 앞선 경기들에서는 딱히 동기부여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지만 이 경기는 확실히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사실상 그룹 G조에서 4위를 기록 중이고 이미 7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몬테네그로와의 마지막 경기를 승리를 해도 어차피 2위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몬테네그로 원정 경기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힘이 쫙쫙 빠지는 경기가 되겠죠. 반면에 몬테네그로의 경우는 리투아니아 원정 경기에서 후반전 로즈타임에 극장골을 먹히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었지만 근소하게나마 기록적인 면에서는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번 경기 리투아니아를 상대로는 무조건 승점 3점을 따놔야지만 그 후에 뭐 경우의 수를 따지든 뭘 하든 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몬테네그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슬로바키아 대 아이슬란드. 자, 일단 아이슬란드의 경우가 이번 유로 예선을 보면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유독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보스니아 원정에서 3대0으로 패배를 했는데 아이슬란드 홈에서는 1대0으로 승리. 룩셈부르크 원정에서는 3대1로 패배했는데 아이슬란드 홈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는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홈빨이 있는 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경기는 슬로바키아 원정 경기를 가야 된다라는 점, 이미 홈에서 슬로바키아에 1대2 패배를 기록했었고 한 골 역시 핀보가손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이었다라는 점을 볼 때 경기력적으로는 홈팀 슬로바키아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슬로바키아가 그룹 J조 2위를 기록 중인데 3위인 룩셈부르크가 보스니아를 상대로 승리를 하고 리히텐슈타인을 상대로 승리한다면 승점 17점을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경기에서 무승부 이상 해서 승점 1점 이상을 확보하고 보스니아 원정 경기를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팀 아이슬란드의 경우는 이미 이 경기 다음이 포르투갈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기에서 승리해서 승점 3점을 따도 딱히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경기력으로 보나 동기부여적으로 보나 슬로바키아가 무승부 이상은 거둬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슬로바키아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즉 8번 경기 룩셈부르크 대 보스니아. 저는 이 경기 1차전에서도 룩셈부르크가 보스니아 원정을 가서 0대2로 승리를 했고, 이번 경기는 룩셈부르크 홈 경기라는 점과 동기부여적으로도 룩셈부르크가 월등히 높다라는 점 때문에 룩셈부르크 사이드로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보스니아에 정배당이 주어져 있는 걸 보고 이 경기가 리그 경기라면 기존대로 역배인 룩셈부르크 승리나 무승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국대 경기의 경우는 경기력이 정배당이 받을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정배당이 주어지면 진짜 정배당이 결과로 나오는 경우를 자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보스니아 정배당을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룩셈부르크의 주전 수비 자원인 로랑 잔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공격 자원인 빈세트 틸과 산체스 선수가 각각 경고 누적과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도 보이고, 보스니아의 경우는 에딘 제코, 노장인 공격수가 빠지면서 들어올 자원들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감이 잡히지가 않아서 저는 이 경기 룩셈부르크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카자흐스탄 대 산마리노. 일단 뭐 이 경기는 배당부터가 이변은 없다라고 가리키고 있고 1차전 맞대결에서도 카자흐스탄이 산마리노 원정을 가서 0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는데, 문제는 카자흐스탄의 주전 공격 자원들의 이탈이 있다라는 거죠. 공격수인 사모로도프, 자이누디노프 선수가 경고 누적과 부상으로 각각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무승부 이변에 대한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산마리노가 홈이라면 그나마 이변을 선택을 해볼 텐데 카자흐스탄 홈 경기라는 점에서 누가 넣어도 골을 넣어줄 것이다. 모든 조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산마리노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딱히 산마리노가 원정에서 이변을 낼 거란 생각은 하지가 않고 카자흐스탄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이탈리아 대 북마케도니아. 자, 이탈리아는 현재 스팔렌티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 옛날에 빗장 수비의 이탈리아라기보다는 닭공의 느낌이 많이 나고 있는데 지난 북마케도니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대이변의 결과를 보여줬었죠. 다만 이번 경기의 경우는 이탈리아의 홈 경기라는 점과 공격 자원에 스카마카 선수나 키에사 선수가 돌아왔고 동기부여적으로도 이탈리아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 AC밀란과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봤을 때도 파리 홈에서는 AC밀란이 패배를 했었지만 홈에서는 또 승리를 하는 이탈리아 마피아 형님들 앞에서는 개 같은 경기력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혼발. 심지어 지난 월드컵 예선에서 이미 홈에서 북마케도니아에 0대1로 패배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또 홈에서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 이변을 낸다면 마피아가 경기장으로 출동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 이탈리아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폴란드 대 체코. 저는 이 경기 폴란드는 도저히 못 믿겠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폴란드 하면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뭐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공격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미 지난 맞대결에서 체코 홈에서 3대1로 두드려 맞은 폴란드이기 때문에 홈으로 온다고 해서 딱히 경기력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비 자원인 메티케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폴란드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폴란드가 정배당을 받긴 했지만 최근 경기력을 생각해보면 폴란드의 승은 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폴란드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66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재밌고 듣기 쉽게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입니다.